네, 드디어 이제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빨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20번째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19번의 부동산 대책은 일반적인 이제 규제책이었어요. 뭐뭐 하지만 이거는 안 돼 이런 거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공급하는 방법, 어느 정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 7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요. 23년 이후에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물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서울 7만 호 추가 공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7만 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 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한다라는 큰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공공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자, LH나 SH가 사업을 참여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지구를 지정한다. 자, 공공재개발 활성화라는 얘기는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돼 있고 계획도 많이 돼 있죠. 하지만 재개발 사업을 진행 못하는 이유가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하고 뭐 안전진단도 강화하고 공공임대아파트 비율도 상향시키고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LH나 SH에서 한다는 거예요. LH나 SH에서 하면 일단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평균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5년 내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분담금도 담보할 수 있겠죠. 민간 기업이 하면은 중도금 비율이 대부분 60에서 70%인데 LH나 SH에서 진행을 하면 한 40%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결국 이제 민간 사업을 못하게 하고 이제 공공이 뛰어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내용은요. 소규모 정비 보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가 제도 개선하고요. 공공기여 시 민간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10%의 공공임대 물량을 기부 체납을 하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그 비율도 완화시켜주고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못했던 거는 사업성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성을 확보해 주겠다는 거죠. 이 10%에 대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하면 그리고 민간 재건축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것 또한 이제 7층에서 지금 7층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5층 규모로 올릴 수 있게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역세권 민간사업 용도지역 상향 등. 자, 지금 법률로 정해져 있는 역세권은 250m입니다. 250m 내에 있으면 역세권인데 이걸 이제 350m로 길게 늘리고요. 350m 내에 있는 역세권에는 이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많이 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가요.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국공유지를 활용을 하겠답니다. 두 번째는 코레일 부지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용산 정비창이 되겠죠. 세 번째는 공공시설 복합화를 합니다. 노후돼 있던 공공시설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동사무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노화돼 있는 거 1층, 2층짜리 그런 거 이제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유지 개발 공공기여. 자, 사유지 용도 지역의 변경 시 기부 체납. 결국 이제 기부 체납을 하라는 얘기죠. 기부 체납이라는 건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하든가 아니면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하든가 그러면 이제 사유지의 개발을 허가해 주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휴부지를 만들어서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7만 호에 대한 내용 중에 서울 도심 18곳에 15,000호를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용산 정비창이죠. 그쪽에 8,000호를 공급하는데 벌써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투기 내용 때문에 그 외에 뭐 서부
트럭 터미널이 이제 눈에 띄네요. 국공유지고 사유지인데 여기도 이제 거의 1,000호 정도가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코레일 국공유지, 국공유지, 뭐 사유지 공공기여 이거는 확정이 안 된 내용일 텐데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15,000호를 서울 시내에만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냥 들으시면 이거 8,000호라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8,000호라는 거는 30층짜리 아파트가 90동이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럼 이제 미니 신도시급의 도시가 이제 용산에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5월 6일 날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다른 내용이 발표가 됐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못했어요. 하지만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6개월이 넘어가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는 게 8월부터죠. 8월부터는 전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연 보전 권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제한 기한이 없는데 뭐 가평이나 여주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 보전 권역에 아파트가 들어올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법인을 통해서 증여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법인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의무화됩니다. 의무화되는데 어느 정도가 의무화되냐면 금액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전부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법인을 통해서 이제 그 부동산들을 많이 취득을 하고 세제 혜택도 받고 대출도 많이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차단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5월 6일하고 5월 9일까지 나왔던 이 내용들인데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오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